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지 못하면서 밤사이 도내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북은 오늘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1.5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 저녁에 서해안부터 장맛비가 시작되겠고 토요일까지 도내 전역에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3월 통합 출범한 전북체육회에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을 잇따라 파견해 체육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가 도지사의 선거 조직으로 전략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엘리트 체육을 이끌어온 전북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맡아온 전북생활체육회는 지난 3월 하나가 됐습니다. 두 단체가 결합함으로써 체육이 좀 더 강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것이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통합은 됐지만 각 체육회의를 맡아온 두 사무처는 이름만 바꾼 채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최근 체육회장 직속으로 경영기획실을 새로 만든 뒤 퇴직한 고위공무원을 기획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기에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4급 공무원 2명을 스포츠진흥부장과 지원육성부장으로 발령했습니다. 공채 출신인 스포츠진흥처장을 제외한 주요 요직 4곳을 도의 인사들이 장악한 셈입니다. 체육인들은 체육회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자신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인들의 자존심을 좀 무시한 게 아니냐. 전체적인 체육인들 어떤 그런 마음이 같은 지역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바꿔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적이 상당히 지금 서로들 공감하고 있는. 또 선수와 지도자들의 화합을 위한 기능은 사라지고 그저 행정 기능만 하는 사무처로 남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회가 선거 조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만큼 체육인들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처럼 전라북도 파견 공무원들이 체육회 요직을 장악하면서 진정한 통합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름뿐인 통합으로 체육인들 사이에 또 종목단체 사이에 갈등만 더 커져 오히려 부작용만 낳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나누어 2명의 처장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건 전북과 충남뿐입니다. 그나마 올해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충남은 체전이 끝난 뒤 단일 사무처장 체제로 바꿀 예정입니다. 규약이나 그런 거 다 통합했고 사무실도 다 통합했고요. 올해 연말까지는 2처제로 가는 거예요. 내년부터는 전북만 유일하게 2명의 처장이 유지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두 처장과 동일 직급이면서 체육회장 직속인 경영기획실장직까지 새로 생기면서 체육회는 기형적인 3자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체육인들 간의 신경전과 자존심 싸움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통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단체들의 힘겨루기와 자리싸움도 여전합니다. 생활체육대로 전무체육대로 어떤 그런 관리하는 임원들이나 선수들이 전북체육에 대한 어떤 그런 화합하는데 도움이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체육회를 통합하고도 무리한 정책과 인사로 오히려 몸집을 불려온 게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인사권자의 사심이 들어간 편중 인사가 체육회 통합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도정 발전에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북체육회가 통합을 했지만 여전히 한 지붕 두 집안 체제로 운영되면서 본래 의도했던 통합의 효과는 전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남원 하천에서 방류된 물에 휩쓸려 70대 여성이 숨진 사고에 대해 경찰이 수문을 연 청원경찰만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남원경찰서는 당시 하천 가동보를 열었던 청원경찰 58살 양모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지만 가동보 운영의 관리 감독을 맡은 남원시 공무원들은
형사 입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안전 매뉴얼조차 없이 가동보 운영을 관리해온 남원시가 청원경찰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경찰은 꼬리 자르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 위기에 전라북도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당장 일감이 끊기는 걸 막기 위해 정부의 계획 발주와 개보수 선박 수주, 정치권의 노력 등을 주문하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현대중공업은 군산조선소의 도크 가동 중단과 일감 일부를 울산에 재배정한다는 계획을 알렸습니다. 내년 2, 4분기부터는 일감이 없어 5천여 명의 대량 실직 우려가 나옵니다. 전라북도가 무거운 분위기 속에 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조선업 전문가들은 우선 일감이 끊기는 걸 막자면서 정부가 필요한 선박 발주와 기존 선박의 개보수 발주 같은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신규 선박에 대해서만 몰두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수리를 하는 선박들을 군산으로 빨리 유치를 해서 또한 해운회사가 신규 선박을 발주하도록 정부의 자금 지원을 건의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현대중공업의 판단과 정부 지원을 요청하자고 말했습니다. 군산에 조선소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을 한다고 치면은 전라북도민 그다음에 군산 시민들이 모두 현대중공업 또 최고 경영자 대표 주주한테도 감사하는 마음을 반드시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북도는 정치권과의 협력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책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접적인 근로자들보다도 그 협력업체들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하지만 경제 논리에 따라 결정하는 현대중공업을 설득하기 쉽지 않고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지원 대책이 많아 전라북도의 자체적인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지정 폐기물로 불법 매립하다 적발된 익산의 한 폐석산 침출수에서 기준치보다 17배나 많은 비소가 검출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업체가 침출수를 또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지정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다 적발된 익산의 한 폐석사입니다.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곳에서 나온 침출수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비소가 기준치를 17배 넘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지난 7일 또다시 침출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익산시는 석산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때가 150mm가 들어왔어요. 흙과 생기가 걸리고 흙으로 막아놨는데 바로 이쪽에 나가버렸어요. 익산시가 주민 간담회를 갖고 문제의 폐석산을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힌 지 이틀 만입니다. 이 때문에 주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폐석산 인근 6개 마을 주민들은 침출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소가 검출된 만큼 주변 하천과 지하수에 대해서도 수질 검사를 다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침출수의 근본 원인인 3만 5천 톤에 이르는 지정 폐기물도 당장 파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처음부터 그 매립할 때 그런 방수 시설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조건 다 파내서 저희들이 그 의혹도 해결되고 또 주민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발암 물질인 비소가 침출수에서도 검출된 만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겠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 등이 적발돼 형사고발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해 폐수를 폐수 처리장이 아닌 빗물에 흘려보내거나 훼손된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방치한 업체 등 4곳을 적발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조업 정지와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노인 부양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난 속에 결혼 연령은 자꾸 높아지고 사교육비 부담도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전북 지역 변화상을 이승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완주군 이서면의 원금평마을. 100여 명의 주민들 가운데 60대 이상이 80명이 넘습니다. 젊은이들은 20, 30년 전부터
생계를 찾아 하나둘씩 수도권 등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좀 걱정이 되죠. 앞으로가 젊은이들이 있어야 발전도 되고 활성화가 되는데 최근 10년 새 전라북도의 연령 계층별 인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65세 이상 인구는 13.9%에서 18.5%로 늘었고 14세 이하는 19.2%에서 13.9%로 줄어 노인과 유소년 인구 비율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갈수록 심화돼 2040년에는 노인이 유소년 인구의 4배가 다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도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 사회적인 노인 부양비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4명당 1명을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계속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심화가 될 건데요. 2030년에는 이제 2명이 한 분을 모셔야 되고 연령대별 취업률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지난 2000년 16만 1000명에서 지난해 11만 2000명으로 30% 이상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13만 9천 명에서 19만 3천 명으로 4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취업난으로 인해 이른바 3포 5포 세대가 유행어가 될 만큼 고단한 현실 속에 처녀 총각들의 결혼 연령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의 경우 2005년 30.8세에서 32.6세로 여자는 27.2세에서 29.4세로 높아졌습니다. 핵과 조카도 한층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2015년 현재 전라북도에서 혼자 살거나 부부만 단 둘이 사는 집이 51.6%로 이미 절반을 넘어섰는데 20년 뒤에는 이 비율이 66%까지 늘어나서 10집 가운데 67집이 1인 가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교육비 지출 금액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5년에 한 달치 사교육비는 초등학생은 15만 9천 원에서 18만 2천 원, 중학생은 20만 원에서 24만 원, 고등학생은 13만 5천 원에서 14만 4천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도내 사교육 참여율은 18.6%로 전국 평균인 24.4%에 비해서는 5.8%포인트가량 낮았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성범죄와 음주운전 등 전북경찰의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현직 경찰관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술에 취해 술집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군산경찰서 소속 47살 김모 경사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8일 전주시 삼천동 한 술집에서 술에 취해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주인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원향교의 청소년 인성 함양 프로그램이 이달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진행됩니다. 남원향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해 선비정신 체험과 인성 함양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유적 기행과 사자소화 강좌, 국궁 등 놀이문화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완주군이 올해로 3번째 열린 전라북도 생생마을 콘테스트에 참가해 6개 분야 가운데 3개 분야에서 최우수 팀으로 선정됐습니다. 완주군은 시군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마을 가꾸기 읍면 분야에서는 구이면이, 마을 만들기 소득 체험 분야에서는 안덕마을이 최우수 팀으로 선정돼 오는 8월 농식품부 주간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출전하게 됐습니다. 고창군의 기술 지원으로 상품화된 오색 컬러 보리 등 잡곡 14톤이 미국 시장에 수출됐습니다. 오색 보리 등 잡곡은 지난해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 25톤이 미국에 수출됐으며 현지 소비자 반응이 좋아 올 하반기에 50톤, 내년에는 매월 컨테이너 한 박스씩을 수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